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중국통상학 전공의 강필임 교수입니다. 오늘 해설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의 출제 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풀 수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이 논술 문제를 통해서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로 지문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그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대학교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지니게 됩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의 출제 형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은 크게 두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1번 문제는 400자에서 500자 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250점짜리의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450점 만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논술 문제를 총 120분, 2시간 내에 푸셔야 됩니다. 문제 형식은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통해 그 수험생의 이해력과 논리력, 분석력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202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1번 문제는 제시문의 주장 혹은 제시문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신념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념을 해당 논거와 함께 기술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제시문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반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답을 요구한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면 이번 모의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3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이라는 아들의 설득, 그리고 이 설득에 대한 그 아버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라는 제목의 평론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 생각 등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합리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의 평론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론문에서는 미얀마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세에서 좋은 환생을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고 하는 내용의 수필 문장입니다. 이 내용은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은 주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삶의 유형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자신의 행복은 간과하기 쉽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수필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과 문제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1은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아버지의 신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면 신념만 설명하면 안 되고 왜 이것을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문제 2번은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제시문 가와 나를 각각 활용하여 반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의 주장을 가와 나를 근거로 삼아서 근거로 활용해서 반박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아버지의 신념이 의미하는 바와 그거에 해당하는 논거를 쓰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가에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바시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돈놀이처럼 별리 이자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엔 뵈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조상들이 힘들게 가꾸어 온 그런 땅이다. 그러니 한때의 이해, 그러니까 한때의 손해, 이익 이런 거를 따져서 가볍게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면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념은 이건 조상 대대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것이므로 팔아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땅은 그 손해를 기준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념이고 그 다음에 만약 팔게 되면 그것을 도시에서 이렇게 땅 문서만 가지고 있을 그런 사람들한테 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직접 농사 지은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신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의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신념을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논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은 조상 대대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것이므로 지금 이롭다 아니면 지금 파는 게 유리하다 라고 해서 가볍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땅은 땅을 단순히 재산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에서도 안 되고 땅은 농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설사 의사 아들이라 하더라도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도시에서 땅 문서만 지고 있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땅을 팔거나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념은 이러한 논거들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문항의 답안을 예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1번 문항입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제시문 가와 나를 각각 활용하여 반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 그 주장이 저자가 하는 주장을 먼저 찾아보면 제시문 다를 보면 첫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평가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다시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 제시문 다의 주장은 일단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 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행복은 소홀하게 다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행복한 거겠죠. 그러나 어떤 그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행복은 간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작고 예쁜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먹기보다는 큰 바퀴벌레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다소 안 예쁘거나 혐오스럽다 하더라도 큰 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한 선택, 다시 말하면 바퀴벌레 모양의 큰 초콜릿을 선택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항은 이 주장을 가와 나를 각각 활용하여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지금 3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반박을 모두 하셔야지만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장은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이 중에 1개만 반박을 한다거나 하면 그 부분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금 전에 봤던 제시문 다의 주장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반박해보면 첫 번째 있는 주장은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반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다른가? 이렇게 다르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다르면 가치 있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행복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가치 없는 삶인가? 이런 의문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은 행복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겠죠.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의 저자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반박하자면 가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일 수 있다. 행복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제시문 가 또는 나를 가지고 논거를 활용해서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를 먼저 보면, 제시문 가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아들의 삶을 가치 있는 삶 혹은 행복한 삶이라는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들은 의사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의 사람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로서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데 그 사람은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시문 가에 보면 아들은 병원이 잘 돼서 그 확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땅을 좀 팔아주세요. 병원을 확장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삶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 의사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삶이고, 또 병원 운영이 잘 된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아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가지고도 제시문 다의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도 보면 아버지는 그 조상의 땅을 지키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이 야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히는 걸 흡족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조상의 땅을 지키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며 평생 살아온 것을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일단 만족해한다라는 점에서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아버지 스스로 조상의 땅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상의 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들이 이 땅 팔아서 병원을 확정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금방 아들 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상들이 힘들여 갖고 온 이 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을 한 거고 만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다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다의 저자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다의 두 번째 주장,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평가에 무게를 두어 선택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행복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평가에 무게를 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삶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 제시문 가와 가 또는 나를 선택해서 참고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문 가에 보면 아버지는 스스로 그렇게 땅을 지키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 아버지 보고 그 땅을 팔고 싶어도 팔면 안 되고 여기서 조상의 땅을 지켜서 살도록 하세요, 이렇게 강요를 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복한 삶이기도 하고 가치 있는 삶이기도 한 아버지의 그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아들의 말대로 그 병원을 확장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에서 주장하는 가치 있는 삶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평가 혹은 타인의 눈을 의식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다의 주장을 반박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반드시 타인의 평가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 스스로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시문 가의 아버지의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요것이 하나의 어떤 두 번째 반박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세 번째 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예쁘고 작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보다 바퀴벌레 모양이라 하더라도 커다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해 볼 수 있겠죠.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먹기보다, 다시 말하면 모양이 뭐 바퀴벌레 모양처럼 혐오스러운 그런 것을 뭐 크다고 해서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먹더라도 작고 예쁜 것을 먹는 게 훨씬 더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드실 건가요? 아니면 작고 작더라도 하트 모양의 것을 선택하실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 다의 주장에서는 반드시 바퀴벌레 모양의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시문 다에서는 그거를 너무 일반화해서 말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항의 예시 답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하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논술 문장을 쓰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글을 써야 되는데요.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면 반드시 근거와 함께 제시된 글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양이 예쁜 것보다 크기가 큰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답을 쓰는 사람의 주장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나를 논거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쓰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반드시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일단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하나 쓰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논거가 없으면 좋은 논술 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을,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근거로서 제시문 가의 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타인의 평가일 필요도 없다. 이거는 위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평가에 무게를 둔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썼죠. 반박을 쓰고 그거에 대한 또 논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논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박 혹은 비판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해서 답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 답을 쓰실 때는 2시간이라고 하는 시험 시간이 조금 마음이 급해지기는 하지만,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난 다음에 일단 어떤 논리적으로 비판 혹은 문제에 따라서 비판하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번 모의 논술 문제처럼 반박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비판 또는 무엇을 반박한 건지를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쓰도록 해야만 뭐 중요한 주장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혹은 논거라든가 이런 거를 빠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급한 마음에 답을 쓰다 보면 중요한 논거
그는 빼먹고 어떤 그 자기의 비판적인 글만 쭉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먼저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논거를 다 짝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분량을 안배해서 그 마음을 정리하고 논술 답을 쓰도록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그 아버지가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 제시문을 아주 분석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다의 주장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를 반박해야 하는데 반박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거를 반박하거나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주장이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모두 다 반박 또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 능력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공동으로 이런 내용들로 또 고려를 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의 논술 문제의 채점 기준입니다. 1번 문항은 그 아버지의 신념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였죠. 아버지의 신념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력과 그 분석력을 이해력 및 분석력을 신념 두 개다 보니 두 개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2번 문항도 그 주장을 요약하는 문제, 그죠? 이해력. 그 다음에 그 주장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거를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한 개씩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표현력, 정서법, 분량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게 되죠. 이번에 오늘 이 해설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 학생들 가운데는 이번 모의 논술 문제를 미리 한번 응시를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답안지를 종합적으로 채점을 해봤는데요. 대개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1번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에 답이 많이 있었냐면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므로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답을 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 보면 밑에 보면 아버지가 나는 이 땅을 나중에 내가 죽을 무렵에 팔 테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므로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의 신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념이 팔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돈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돈벌이의 대상으로 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팔아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역시 땅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 것이 아니라 땅을 소중하게 여길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번 문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장을 뭐랄까요?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학생들이 그 주장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하나의 주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사람마다 다르다.
요 정도의 내용을 그 뭐랄까요, 주장이라고 정리하고 요거를 비판하는데 그 많은 분량을 치중을 했고, 또 요것만 그 반박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뭐랄까, 재심은 가를 그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건 재심은 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재심은 다에 있는 그 합리성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재심은 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어떤 재심은 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을 앞으로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2024학년도 모의 논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02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그 전형 일시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고요. 시험은 25일 토요일 오전에 전체 인문계열을 한꺼번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입학처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논술 전형의 방법은 논술이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입니다. 아까 논술 문제가 그 두 문항의 합계가 700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논술이 700점, 교과 성적이 300점 만점에서 모두 1000점 만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요구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그 탐구 과목 한 과목에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종대학교 그 모의 논술과 수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10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그 공부한 학생이면 그리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출제 형식과 난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모의 논술 해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시고 그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